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그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인성은 기본적으로 출석 또는 봉사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성량적인 거고,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서 얘기하는 인성들은 모둠 수업에서의 어떤 아이 활동 또는 아이가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했느냐, 또 의사소통 능력도 굳이 따지자면 뭐 인성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도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창체 활동이나 세트 활동에서 보여지는 것, 또 행동 특성 발달 사항에 있는 것,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가천대학교 입학사정 입학팀장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정말 인성을 봅니다, 대표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정말 인성 부분 본다는 거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끔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 말이야 맞는 말이죠. 정말 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은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 이게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인성들을 보면 예전의 인성, 우리 때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 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는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이 인성이 좋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학생들 눈에 보기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인성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기록으로 안 나타나니까 문제였지만, 요즘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물론 이제 가천대는 두드러지게 우리는 인성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인성은, 제가 말이 꼬이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가천대가 인성을 본다 그래서 인성만을 보지는 않겠죠. 당연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얘기하는 인성은 전공 적합성이 있는, 그리고 인성도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팀장이 유독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 인성만 있으면 지원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거 한마디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학은 다 인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성 나쁜 애들 많죠.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인성이 좋아요. 예,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세대 때의 그 학생들의 부류와 요즘 학생들의 부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참 어쨌든 인성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어느 대학이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인성을 강조하는 대학들이 있죠. 모든 대학이 인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대학들이 유독 우리 학교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요즘 아이들을, 요즘의 학생부를 보면 1, 2등급은 유독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부합되게 써지죠.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어떤 학생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제일 먼저 본다는 대학,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본다는 대학, 그 다음에 인성을 본다는 대학, 뭐 발전 가능성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상위권, 전공 적합성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성 안에서 인성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성만을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뽑는 학생과 가천대가 뽑는 학생이 다른가요? 다른 기준에서 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은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같은 학생을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수해도 정말 인성이 괜찮은 아이를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에는 공교롭게도 인성도 어느 정도 돼 있게 써 있어요. 그러니 굳이 강조를 안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살짝 가천대의 경우에는 서울대만큼 학업 역량이나 서울대만큼 전공 적합성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성이, 또 물론 그 중에서도 인성 부분이 더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더 인성이 있었을 것 같은 학생을 선발해 놓고 보니 그 학생이 결국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할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성 파트에서 역량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아이를 선발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인성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부닥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느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매우 드물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 있으면서, 아니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 있다고 하면서 인성이 조금 잘 안 적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긴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적어져 있어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결국은 어떤 기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맥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소별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의 상태들은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인성이 더 좋을 것 같은 아이를 더 선발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무시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인성이 좀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학생, 이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차 합격인 거잖아요. 그럼 2차 합격에 실제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얘나 같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이들을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대학이 인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럼 인성만 똑바르면 애가 괜찮은 합격시켜 줄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보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이거 인성도 있으면 A 대학이 우리를 인성으로 뽑습니다. 또는 이제 특히 지방대 쪽에서 인성을 많이 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인성만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죠. 지방의 어느 대학도 서울대나 아니면 뭐 서울대, 연고대, 모든 대학들, 상위권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의 주 파트에서 선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아니 그럼 인성이면 우리 인성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딸랑 그거가 아니다. 인성만 똑바르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가 배우는 것은, 배우는 정도는 다 틀리겠죠.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우는 게 그 정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아이는 배운 아이, 이 아이는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우수한 아이, 뛰어난 아이, 탁월한 아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듯이 배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성도 냉정히 따지면 그런 거죠. 아이가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인성은 되게 좋다고 하면서 단 한 번 봉사도 안 했다? 그게 인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인성이 있는데 어떻게 봉사를 안 하겠어요? 그건 기본 베이스죠. 그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구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그 갈등 관계를 극복해낸 사례가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 기록 자체는 인성이 있게끔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친구를 뭐를 도와줬다든지 하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똑같지는 않은 거죠. 물론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 만나보면 A, B, C, I가 다 똑같아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선발할 수가 없겠죠.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글발에 의해서 그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기록을 해놔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그 표현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유추해 본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발전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성적은 어떻게 됐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든, 뭐 수능을 준비하든 어떤 경우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늘상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어쨌든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능 역시도 점수차가 미세하게 있는 차이에서 어쨌든 발생이 되는 당락이 결정되듯이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굳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사회에 나가서도 또는 대학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해주고 싶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매몰돼서 인성만 좋으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간다, 또는 뭐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동아리 활동 안 한다든지 봉사활동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방면, 아까처럼 세특사항에도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매우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우리 학교 선생님이 기록 안 해준다? 알겠어요. 그것도. 하지만 기록이 되게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부착할 때, 내 몸에 습관으로 남아있을 때 내가 대학에 가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또는 뭐 인생에서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